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각색하여 긴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실제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어느 중학생 시절의 한 소년, 민수는 공부와 학교 생활에 치여 심신이 지쳤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그 친구는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없는 낡은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이트는 모든 것이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매우 이상한 공포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나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친구에게 사이트 주소를 물어봤다. 친구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계속된 요청에 못 이겨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친구가 준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불길하게도 깜박거리는 검은 배경이 나타났고, 이어서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떠올랐다. 이 사이트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이곳에 있는 내용은 심약자는 보지 않는 것이 좋고, 이후에 일어날 일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내용이었다. 민수의 손가락은 이미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고, 경고를 넘긴 그는 한 페이지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기이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체험담, 무서운 악령에 대한 이야기, 어두운 뒷골목에서의 불가사의한 사건 등등. 그중 하나의 이야기가 민수의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거울 속의 나였다. 이야기는 한 소녀가 자신의 방 거울 속에서 매일 밤 자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소녀는 처음엔 단순히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속 그녀는 현실의 그녀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거울 속 그녀가 현실로 나오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부터 거울 속 그가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문구에서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간 방 안에 있던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웃음이 나왔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리며 거울을 잠시 동안 응시했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미세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불어오는 듯했고, 방 안의 온도가 서늘하게 내려갔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별것도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 말하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결국 그는 뒤척이다 피곤함에 못 이겨 잠에 들었다. 자정 즈음 민수는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 거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기분이 들어 민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 착각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다 문득 거울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고, 순간 거울이 마치 물처럼 일렁이며 그의 손을 삼키려 들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거울을 완전히 피하려고 노력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능한 한 거울이 있는 방향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에 혼자 있는 날 저녁 뭔가에 이끌려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거울 속에 무언가, 정확히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점점 더 다가왔다. 그 자신이 거울 속에서 나와 민수를 덮치려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거울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순간 민수는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부모님이 돌아와 그를 깨웠다. 민수는 침대에서 깨어났고 모든 것이 꿈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방 바닥엔 여전히 거울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집 안에서 거울을 모두 치웠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자신이 지나가다 만나는 창문이나 물체의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곤 했다.
그는 그때마다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마치 거울 속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섞여 있는 것처럼. 이후에도 종종 민수는 그 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두 번 다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 누군가 그 사이트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찾아오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민수는 모든 이상한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게 되었다. 그의 밤은 여전히 불안했다. 언제 다시 거울 속에 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영희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친척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친척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다. 첫날 밤 영희는 이질적인 느낌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운 지 몇 시간이 지난 뒤 어디선가 들리는 휘파람 소리에 깨어났다. 소리는 꺼림칙할 정도로 규칙적이었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영희는 친척 이모에게 밤사이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이모는 아래층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러려니 하라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영희는 계속하여 밤마다 들리는 휘파람 소리가 신경이 쓰였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다. 소리를 쫓아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영희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갔다. 1층의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 앞에는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소리는 그 문 뒤에서 나는 듯했다. 숨을 고르면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녹슨 철제 침대가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울림이 느껴졌다. 영희는 급히 방을 뛰쳐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다음날 아침 다시 이모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런 방은 없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던 영희는 직접 이모를 데리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빈 창고에 불과했다. 낡은 침대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모는 웃으며 영희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영희는 밤마다 그 휘파람 소리에 시달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그곳에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방이 있는 1층에 도착하자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영희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까지 들렸다. 전등을 켜보아도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공포감에 휩싸여 있던 순간 그녀는 문득 방벽에 쓰여 있는 이상한 글귀를 발견했다. 여기서 나가지 말아줘라고 쓰여 있었던 글귀. 순간 영희는 누군가 자기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니 어둠 속에서 형체가 분명치 않은 얼굴이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두근거림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 영희는 잠에 들 수 없었고 아침이 밝자마자 급히 짐을 싸 친척 집을 떠났다. 이후로도 휘파람 소리는 영희의 귀에서 맴돌았고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이후로 그 연립주택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매년 같은 시기에 영희가 경험했던 휘파람 소리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늘어갔다고 한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영희에게 닥쳐왔던 존재는 누구였을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지어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다. 따뜻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나는 시골집의 삭막한 분위기가 조금은 낯설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고향 친구들과도 재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대가 되었다. 한여름의 공기가 후끈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 밤, 나는 어릴 적 친구인 민수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놀이터였던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우리는 그 시절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러다 문득 낡고 버려진 창고가 시야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 창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그곳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그저 그곳을 하나의 낭만적인 호기심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 한번 가볼래? 민수가 장난기의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수락하고 말았다. 창고 앞에 서서 보니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안은 오래된 농기구와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어디선가 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닥에 놓인 커다란 오크통이었다. 이상하게도 통의 주위에는 낡은 치맛자락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싸늘함이 나의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통을 두드렸다. 뭐가 들었는지 열어볼까? 민수가 제안했다. 나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괜스레 씩씩한 척하며 통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 통 안에는 검정색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액체 속에서 무엇인가가 스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을 틀어막고 얼어붙을 뿐이었다. 그때 창고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황급히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했지만 문은 맨 처음 그 상태 그대로 끼익거리며 열리지 않았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 목소리는 창고의 벽을 타고 울려 퍼지면서 우리를 조롱하듯 맴돌았다. 우리는 패닉 상태가 되어 창고의 다른 출구를 찾았다. 창고의 한쪽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고 우리는 있는 힘껏 그쪽으로 달려갔다. 민수가 먼저 창문을 통과했고 그 뒤를 이어 나도 필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기어갔다.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한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달렸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결국 마을로 돌아와 숨을 돌린 우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에게 창고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믿지 않았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저 흥미로운 농담거리로 여길 뿐이라고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창고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가끔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곤 했다. 마을에는 여전히 그 창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다.